시흥시 은행동에 신고된 모든 실거래를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입지, 브랜드, 규모 등은 괜찮지만 실질적으로 DSR이나 다른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실거래 데이터로 정확하고 객관적인 시흥 롯데캐슬 시그니처 1, 2블록의 투자 분석, 시흥시 부동산 시장 분석, 분양받을 때 필요한 현금, 입지와 환경, 청약 정보를 한 방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흥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시흥시 은행동에서 1, 2블록 총 2133세대를 27년 7월 입주 예정으로 분양합니다. 먼저 입지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흥 롯데캐슬 시그니처 초등학교 학구는 건바이 초등학교로 도보로 5에서 10분 정도면 통학 가능하지만 27년 7월 입주 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해선 신천역이 도보로 20에서 25분 정도 소요됩니다. 신천역에서 여의도역과 강화문역까지는 60분, 강남역과 잠실역은 70분 이상 소요됩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를 탈 수 있는 시흥 IC와 신천 IC는 차량으로 11에서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공급세대 수는 84 타입 단일 평형으로 1블럭이 1230세대 중에서 특별공급 608세대, 일반공급 622세대, 2블럭이 903세대 중에서 특별공급 441세대, 일반공급 462세대를 분양합니다. 84 ABC 타입으로 1, 2블록 합쳐서 총 2133세대로 은행동에서는 최대 규모에 속합니다. 시흥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분양가격은 전체 평균이 평당 1886만원, 확장비를 포함하면 1932만원입니다. 발코니 확장 비용이 1620만원에서 1740만원으로 요즘 신축 브랜드 아파트 평균 비용 정도입니다. 그럼 실거래 분석을 통해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투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시흥 롯데캐슬이 위치한 은행동의 인근 지역인 시흥 은계지구에는 17년에서 20년에 입주한 은계파크자이, 은계호반서밋, 한양수자인 등이 있습니다. 요즘 인기 브랜드 아파트에 부실공사 논란이 있지만 브랜드나 인지도, 인기 등을 고려했을 때 롯데건설의 2133세대의 규모는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태지만 27년에는 나와 있는 신축 아파트의 건축 연한이 7년에서 10년 정도 되기 때문에 시흥 롯데캐슬이 신축의 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21년 1월부터 23년 7월 8일까지 시흥시 은행동에 신고된 모든 실거래를 살펴보면 21년 중순까지 거래량이 최고점을 찍은 이후에 22년 부동산 시장의 영향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2년 12월부터 상승 추세로 전환돼서 최근 다소 주춤하지만 23년에는 일부 거래량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의 변동성이 존재하고 앞으로는 이전과는 달리 지역별로 상승과 하락의 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장의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세부적으로 시흥시 은행동의 주요 신축 아파트의 실거래를 살펴보겠습니다. 시흥 은계 한양수자인이나 은계 호반서밋 84 타입의 경우 21년 중순에서 말에 7억 중반에서 8억 원대에 거래되었고 은계브리즈 1, 은계센트럴타운 84 타입의 경우에도 부동산 시장이 좋았던 이때에 7억 원대에 거래되었습니다. 하지만 23년 인근 지역 신축 아파트의 실거래가 평균이 5억 후반에서 6억 초반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옵션을 제외한 평균 분양가격보다 5천만원에서 1억 정도 저렴합니다. 시흥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옵션을 제외한 평균 분양가격이 6억 7,896만원으로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으로 최근 인근 지역 시세보다 높고 최소 가격이 급등했던 21년 말 정도의 시장 분위기가 되어야 부동산 투자 수익이 생길 수 있어서 기본적으로 투자에 대한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입지, 브랜드, 규모 등은 괜찮지만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으로 인근 지역 시세를 고려했을 때 이 지역에 터전이 있는 실수요 장기 거주자에게 추천을 하고 단기간에 시세 차익을 원하는 분들은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매 제한은 당첨자 발표일인 23년 7월 19일부터 1년간 전매가 제한되고 이후 가능합니다. 경기도 시흥시는 규제지역에서 해제되었고 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27년 7월 입주 때 거주 의무와 전매 제한이 없어서 전월세를 놓거나 매매가 가능하고 전매 제한 이후에는 전매도 가능해서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하거나 매매를 놓을 때 초반에는 일시적으로 공급량이 몰릴 수 있어서 원하는 시세보다 낮거나 원하는 가격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 분양받을 때 필요한 현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계약금은 분양대금의 10%로 1차 3천만원과 계약 후 한 달 이내 추가로 납입합니다. 계약금 납부 때는 담보물 자체가 없어서 담보대출이 불가하기 때문에 신용대출이나 차용 등으로 잔압해야 합니다.
비규제 지역으로 중도금 60% 전액 대출이 가능하지만 전액 대출을 받을 경우 수천만 원의 이자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잔금 납부 때 중도금 이자를 포함해서 후치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이 진행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는 LTV 80%, 최대한도 6억 원까지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9억 원 이하에 적용되는 특례보금자리로는 아직까지는 23년 1년간 한시적 운영으로 예정되어 있어서 27년 잔금을 납입할 때 특례보금자리론 제도가 연장해서 시행하지 않는 이상 이용할 수 없습니다. 27년 입주로 이때의 대출금리와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그럼 대출 비율을 반영해서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84 타입을 평균 분양가격인 6억 7,896만원으로 분양가격의 70%의 한도로 대출을 받는다고 했을 때 필요한 현금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계약금은 계약할 때 분양대금의 10%로 2회에 걸쳐서 6,790만원을 잔압해야 합니다. 중도금을 전액대출 받는다고 하면 이때 잔압해야 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잔금 때 분양가격의 70% 대출을 받으면 취득세와 이자, 기타 등기비용을 포함하면 2억 1857만원 플러스 알파의 현금이 필요합니다. 알파에는 대출이자와 옵션, 확정비용 등이 추가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잔금 대출 비율에 따라 필요한 현금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DSR이나 다른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앞에서 계산한 70에서 80%를 모두 대출받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50%의 한도로 3억 3,948만원을 대출받는다고 하면 3억 5,436만원이 필요합니다. 40% 대출 때는 4억 2,226만원의 현금이 필요합니다. 생활비, 세대 구성원 등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대출 원리금 232만원을 고려했을 때 99 타입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현금 2억 7천만원에서 4억 4천만원에 세후소득 월 410만원 이상은 필요합니다. 필요현금과 자산은 그냥 기준치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서 절대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잔금 대출 받을 때의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개인 신용, 수수료, 옵션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서 여기에 나온 대출 한도에 따른 금액을 비교해 보시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대출 비율보다 여유로운 자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청약 일정은 7월 10일 특별 공급, 7월 11일 1순위 청약이 청약홈에서 진행됩니다. 시흥 시의 청약 자격은 먼저 지역별 예치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1블록과 2블록은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서 중복 청약 가능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6월 30일 기준일로 시흥시 거주자가 해당 지역, 경기도, 서울, 인천 거주자가 기타 지역입니다. 그럼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을 잘 확인해 보시고 청약을 준비해 주세요. 모두 부동산 부자 되세요. 아무나 부동산 전문가가 되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부동산 캡틴.